한국과의 아무런 접점이 없던 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냥 뉴스를 통해서 북한 이야기를 들어봤던 게 전부라고 하던데요. 하지만 그들은 하루아침에 한국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엄청난 일들을 겪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다녀오고 난 뒤 한국과의 인연을 지속하기 위해 한국으로 정기 후원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것에 비하면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에게 무슨 사연이 있던 것인지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저는 미국 출신의 마이클입니다. 지금은 한국 덕분에 저희 가족이 행복을 찾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만나게 된 것은 엄청난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한국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가 자라나면 꼭 한국에도 보내서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배워보게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준 제2의 고향과도 같은 나라입니다. 우선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유타주에서 나고 자랐으며 이곳에서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평범한 자동차 셀러 일을 하고 있지만 특별한 사치를 부리거나 과도한 소비를 하지 않는 이상 주말에 스포츠 활동을 즐기고 가족과 캠핑을 가는 등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미국인의 모습이었으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가고 있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에서는 아들 조시가 태어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자녀를 얻은 것은 축복이며 저와 아내가 짊어져야 할 책임감은 커졌지만 새로운 가족의 탄생만큼 기쁜 것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자녀를 돌보고 가정생활에도 충실했습니다. 부자가 되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그냥 조금은 부족해도 행복한 가정에서 편안한 안식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꽤나 멋진 일이잖아요. 저희 가족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 같았고 행복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조씨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열이 올랐습니다. 사실 어린이들에게 고열은 갑작스럽게 찾아오기도 하며 약국에서 사다 놓은 상비약으로 어느 정도 진정시켜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죠. 실제 많은 부모들이 그런 식으로 자녀를 돌보고 있으며 저희들 또한 저희들의 부모님들께서 그런 식으로 돌보며 자라왔을 것입니다. 저희도 이번 상황이 그렇게 어느 가정에서나 일어나는 평범한 상황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을 눈치챈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5살짜리 조시의 고열은 쉽사리 내려가지 않았으며 5일 넘게 이런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문제가 되어도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데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자동차 셀러인 저는 고급 일자리가 아닙니다. 때문에 저희 가족 모두가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 의료보험업만 최소한으로 가입해 주었고 나머지 가족들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때문에 웬만큼 심각하지 않는 이상 병원에 가지 않지만 가야 할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직장 동료들 및 주변의 이웃들도 이 정도면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데리고 갔고 임시적인 처방만 있을 뿐 아이는 점점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된 검사를 받기에 비용이 너무 천문학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은 높은 벽을 넘어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었어요. 급대한 대로 집 대출을 끼고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자산의 20%를 병원비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상황과 더불어 치료에 진전이 없는 상황은 더 화가 났습니다. 약의 지속 시간이 끝나면 다시 열이 오르고 다시 약을 먹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고 몸은 점점 부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변 친척들도 조씨에게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해외에 계신 친척분들에게도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솔직하게 지금 상황이 좋지 않고 끔찍한 결말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혹시라도 무슨 일이 나거든 너무 놀라시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부모된 입장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내 입으로 꺼내야 하는 심정은 정말로 끔찍했습니다.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집을 담보로 해서 총 자산의 20%나 되는 비용을 진단비로 지불해야 했는데 이렇게 간단한 질병만으로는 원인을 찾지 못했으며 더 정밀한 진단을 위해서 지금 지불한 비용의 7배가 넘는 돈이 청구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의 모든 재산의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치료만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돈이야 다시 벌면 되고 주말도 반납하고 차량 세일즈를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제 자산 상황에 대해서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으며 그래서 저에게 정밀검사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더 이상의 검사는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사를 직접 만나 당신들이 신께 맹세했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기억해달라며 제발 목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달라고 빌고 싶었으나
병원에서 내 마음대로 의사를 만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했습니다. 한 번은 병원 주차장에 몰래 숨어 있다가 퇴근하는 의사를 붙잡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주차장을 순찰하던 경비원에게 붙잡혀 바닥에 내팽겨지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아이가 잘못되면 제가 나쁜 마음을 먹고 그들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분노의 감정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좌절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좌절하고 있던 순간 기적의 전화 한 통이 오게 되었는데요. 한국에 머물고 계신 고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고모님은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지금 병원에 갈 수 있는 돈이 있냐는 질문도 하셨죠. 고모님은 고모부와 이혼 후 남은 여행을 한국에서 보내겠다며 한국으로 가셨던 분이신데요. 두 분이 크게 사업을 하셔서 큰 돈을 버셨지만 황혼기에 들어서면서 서로 간의 갈등 및 생각 차이로 각자의 길을 걷고 고모님은 한국에, 고모부님께서는 태국에 가서 여생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고모는 재산이 꽤나 있기 때문에 조 씨의 치료비를 지원해 주실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을 받았을 때 고모님께서 구세주가 되어줄 것 같았죠. 하지만 고모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지금 당장 조 씨를 한국으로 보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모님의 말씀이라면 믿을만 했고 책임지고 여기서 치료받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내와 짧은 상의 끝에 조 씨를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함께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저 또한 한국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매우 컸으나 이곳에서 차량 세일즈를 더 열심히 해서 최대한 많은 비용을 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리 한국이어도 병원비가 공짜는 아닐 테니 말이죠. 그렇게 아내가 조 씨를 데리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 고모님과 수시로 전화하며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듣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 조 씨는 원정 치료를 받으러 해외로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조 씨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고모는 조 씨를 데리고 한국의 대형 병원으로 향하셨습니다. 아내와 수시로 연락하며 밤낮 없이 진행 상황을 전해들어서 제 몸은 미국에 있었지만 마치 한국에 있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영상통화 및 사진이나 동영상도 참 많이 받아봤고 그게 얼마나 마음에 안심이 되었던지요. 한국 병원에서는 미국 병원과 차원이 다른 속도로 정밀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검사에 들어가기 전부터 의사 선생님께서는 희귀병 중 하나인 카와사키병이 의심된다며 고용량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의약품과 아스피린을 투여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한참의 시간이 허비되었기에 치료와 동시에 진단이 진행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발열 및 발진과 눈의 충혈 그리고 림프의 붓기를 보고 판단을 했었던 한국병원의 선택은 너무나 옳았습니다. 증상이 시작된 지 열흘 가까이 돼서 받은 조치였기 때문에 치료 시기가 조금 늦었다고 판단한 한국병원에서는 곧바로 응급 입원 절차를 진행시켜 주었습니다. 한국병원의 치료용 침상에서 집중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만 되어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내를 통해 이가 치료실에 누워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받아봤는데 저렇게 치료를 받는 게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지만 이렇게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그 자체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제 상황을 알고 저에게 유급휴직을 주었고 그렇게 저도 급하게 한국으로 가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내내 표정이 우울하고 종종 눈물을 흘리는 털 많은 아저씨가 이상했는지 주변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물어봐 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한국은 의료 기술력이 상당히 높은 나라이고 게다가 시스템도 체계적이고 빠르다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정말 힘이 나는 응원의 말들을 해주어서 큰 힘이 되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따뜻한 말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도 한국에 도착했고 급하게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재회하는 고모님과 짧게 인사했으며 고모님은 한국으로 오기를 잘했다며 그리고 한국에서도 의료보험이 안 돼서 비싼 돈을 내야 하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도와주겠다며 감사한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모님께서는 나한테 고마워하는 것보다 이렇게 빠르게 치료에 들어갈 수 있고 정확한 진단과 검진을 매우 빠르게 해준 한국병원에 고마워하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조 씨의 보호자 자격으로 치료를 진행해 주시고 있는 한국인 의사 선생님과도 만날 수 있었으며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치료를 빨리 시작했으면 좋은 애후를 보이는 게 일반적이지만 조 씨 같은 경우 약간 시기가 늦었다고 판단하고 이 병의 특징상 심장에 합병증을 가져올 수 있는 무서운 병이니만큼 관련해서 심장에 데미지가 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기가 넘어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더라도 매년 정기적으로 심장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알려진 병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치료 후에는 정기적으로 검사받는 것 말고는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없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의 면담은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의사 만나기가 대통령 만나기만큼 어려운 미국과는 완벽하게 다른 한국의 상황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료가 진행됨과 동시에 온몸에 퍼져 있는 염증을 줄이기 위한 치료를 하고 있으며 우려와 달리 예후도 좋은 편이라며 건강하게 병원 밖으로 걸어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조 씨의 몸 상태에 좋은 징조가 보였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한국인 의사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지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한국에 앞으로 6주 정도 머물며 지속 관찰을 해야 하니 출국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용량의 면역제를 투여받은 조 씨는 빠른 속도로 회복을 했으며 저희 가족은 한국의 고모님 댁에 체류하면서 병원으로 통원을 했습니다. 아주 큰 위기가 넘어갔고 한국 병원에서의 빠른 조치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완벽한 설명은 제가 지금까지 받아본 최고의 의료 서비스였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도 잘 설명 없이 치료가 이루어지고 그냥 치료비만 받아가는 미국의 병원과 너무나 다른 모습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정말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조 씨가 받은 치료는 꽤나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치료였습니다. 게다가 외국인인 저희는 병원비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한국인들보다 훨씬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했지만 제 자산이 다 날아가 버릴 만큼의 비싼 금액도 아니었습니다. 고모님께서 병원비를 지불해 주시려고 하셨지만 이렇게 한국으로 와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것만으로도 저희는 이미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병원비까지 고모님께서 내주신다고 하니 차마 그럴 수는 없어서 제가 병원비를 지불했습니다. 조 씨의 치료비는 그냥 자동차 한 대 값으로 끝났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제가 물려받은 부모님의 오래된 집이 통째로 은행에 넘어갔을 것이며 저는 죽을 때까지 주말도 반납하며 자동차 세일링을 해야 했겠죠. 어쩌면 밤에는 잠도 줄여가며 청소부 일도 했어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부러워졌습니다. 그전에는 가끔씩 들려오는 한국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북한에 대한 소식, 그리고 젊은 층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는 소식 같은 이야기를 들어왔고 나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나라, 그냥 고모님께서 살고 계시는 나라, 그냥 그런 나라였습니다. 살면서 나와 내 가족이 한국과의 접점이 생길 것이라 상상하지도 못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들은 굉장히 높은 의료 서비스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부럽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완전히 미국과는 다른 나라였으며 다른 세상이라고 느꼈습니다. 너무나 위압감이 들 만큼 큰 존재라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한없이 무력하던 저희 가족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으며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은 저희에게 엄청난 것을 선물해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 씨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준 나라입니다. 조 씨 또한 한국에서 자신이 치료받은 것을 알고 있으며 한국의 의사 선생님 그리고 간호사 누나들이 너무 따뜻하고 친절하게 잘 대해주었다며 저희가 몰랐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감사하다는 말을 해도 모자랍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저희 부부는 유니세프를 찾아가서 한국으로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한국도 이제는 다른 나라에 후원을 해주는 나라이고 한국으로 후원해줄 상황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 은혜를 잊고 싶지 않고 이대로 넘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육원 한 곳을 찾아왔고 그곳을 통해서 한국의 한 보육원과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한국의 보육원에 정기적인 후원을 하기로 약속했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달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것만큼은 아니지만 최소한 할 수 있는 금액을 후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한국에 대한 뉴스나 소식이 들릴 때마다 관심 있게 바라보게 되었고요. 한국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관심은 조 씨에게도 이어졌으며 조 씨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저희 가족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한국의 은혜와 큰 감동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무궁한 발전과 모든 분들의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의료기술력은 당연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모든 사람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대한민국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덧붙여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한국의 기술력과 시스템의 조화가 다른 나라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구해주게 되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가족의 사연에서 볼 수 있듯 돈이 없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되는 사회가 얼마나 끔찍한 사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가족은 우리나라 의료보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해서 모든 치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했고 자동차 한 대 값에 지출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나라의 의료 혜택에 무임승차한 것 아니냐 의심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해를 풀어달라는 당부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